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공무원이 월급도 적고 안정적인데 인기가 없어서 차라리 기술 배워서 기술로 가는 게 낫죠. 월급이 600에서 700이다 라는 영상의 단위 댓글입니다.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죠. 뭐 기술 배워가지고 뭐 달에 뭐 1000만원 번다, 뭐 아니면 뭐 일당 뭐 35만원 번다, 그런 영상도 있잖아요. 그런 영상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나도 기술이나 배울까? 공무원 적성이 안 맞는데 나도 저거나 해볼까? 그 생각 듭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현실은 절대 녹록지 않습니다. 누가 저걸 몰라가지고 안 배울까요? 아니, 기술 배우기 쉬울 것 같으면 다 배우죠. 다 저거 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이 월급은 적고 안정적이다. 일단 처음 들어가면 월급 적어요. 이건 뭐 인정입니다. 뭐 사람도 요즘에 뭐 공무원 처음 들어가면 월급 박봉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다 알죠? 근데 처음만 월급이 적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월급이 올라갑니다. 공무원은 시간만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예. 왜냐하면 호봉제니까. 호봉이 쌓일 거 아니에요. 무조건 1호봉씩 쌓이거든요. 1호봉 쌓이면 호봉에 따라 이제 계속 월급이 올라갑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근속한 지 15년 넘어가면 월급이 꽤 됩니다. 20년 넘어가면 만만치 않고. 보통 공직생활 20년 넘게 하면 한 6급 25봉 정도 됐을 경우 기본급만 400이에요. 기본급만. 그러면 가까이 수당 같은 거 합치면 거의 500 가까이 됩니다. 세전 500이고 세금 떼면 400만 원 조금 넘어요. 그러면 이게 적은 돈에 볼 수 없죠. 물론 이 방을 받기 위해서 20년 동안 일해야겠죠. 20년 동안 한 조직에서. 이거 쉽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숱한 어떤 거는 여러 가지 고비를 넘기면서 다녀야겠죠. 그래서 공무원은 처음에 월급이 적지만 나중에 연차가 쌓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월급이 적은 건 아닙니다. 안정적인 인기가 없다. 이 말도 좀 틀린 말인 게 뭐냐면 인기가 예전에 비해서 줄었다는 거지 인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 경쟁률이 분명하잖아요. 경쟁률이. 인기가 없으면 경쟁률이 엄청 낮겠죠. 뭐 지금 경쟁률이 좀 줄었다고 하지만 최근 경쟁률을 보면 그렇게 인기가 없다 볼 수 없습니다. 일단 국가지 올해 경쟁률이 25.21이고요. 평균 25.2대 1. 그리고 국가지 일반 행정은 65대 1입니다. 이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인기가 없는 겁니까? 그리고 교육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363대 1입니다. 여러분 인기가 없으면 이만큼 시험을 볼까요? 물론 인기 없는 직렬도 있어. 공무원 직렬마다 경쟁률, 뭐 지원자, 커트라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공무원 시험 이제 미달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 어떤 시험이야? 소수만 붙고 다수는 떨어지는 시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25대 1이면 확률을 보자면 합격률이 4%, 불합격률 96%입니다. 과연 이게 인기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기가 예전에 비해서 중금하자. 그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보다 다시 인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기가 늘어나는 얘기는 앞으로 공무원 시험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대한민국 기업 시장이 안 좋잖아요. 나이 먹어서 버티기 힘들고, 뭐 나이 먹어서 그만두면 할 거 없고,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거 알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도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공무원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차라리 기술 배워서 기술로 가는 게 낫죠. 뭐 기술을 배우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기술을 어디 가서 배울 겁니까? 어떤 기술을 어디 가서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술 배우기 쉽습니까? 일단 기술 배우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모든 기술이 어떤 겁니까? 뭐 종류가 많죠. 뭐 타일, 타설, 배관, 뭐 용접, 뭐 중장비도 기술이에요. 중장비, 뭐 포크레인, 굴착기 이런 거 다 기술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뭐 학원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뭐 용접학원 있긴 하지만 이런 걸 배우려면 보통은 이런 걸 마스터 하신 분들한테 가가지고 도제식으로 배워야 됩니다. 도제식. 우리나라의 기술 전수 방식은 도제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학원에서 배운다 하더라도 실무는 이제 기술자분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그런 기술자분을 만나고 그 밑에 들어가기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운빨도 좀 있어야 돼. 좋은 기술자 밑에 들어가는 것도 복이야. 그 사람이 기술을 가르쳐줄 마음이 있어야 뭐 기술을 배우는 거지. 뭐, 안 가르쳐주면 답이 없잖아,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내가 배우고 싶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가르쳐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음, 기술도 경기를 타지 않습니까? 기술도 보면 여러분,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일이 많이 없어요. 지금 성수기도 일이 많이 없어. 기술 쪽 보면 왜 에어컨 그런 거 청소나 에어컨 설치하는 거 이제 그것도 기술이거든요. 그거 돈 많이 벌어요, 여러분. 지금 엄청 바쁩니다. 왜냐 여름이다 보니까. 에어컨 수리나 뭐 에어컨 설치 같은 거 이제 의뢰 돈단 말이죠. 예약이 꽉 잡혀 있습니다. 근데 돈 많이 벌 때는 진짜 많이 벌어요. 에어컨 그 설치 같은 것들이 막 800에 1000만 원 법니다. 더 버는 분도 있고 엄청 많이 벌죠. 근데 대신에 비수기 때 돈 아예 못 벌어요. 여름엔 바쁜 거야, 여름엔.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 되면 일이 없어요. 일이 없고 겨울 되면 일이 아예 없어. 한 4달 5달 바쁜 거야. 다른 기술 분야도 마찬가지. 1년 12달 계속 바쁜 그런 기술 분야는 많이 없어요. 바쁜 시즌이 있고 안 바쁜 시즌이 있어. 그러면 안 바쁘면 아무리 기술직을 해도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일을 많이 해야 돈 많이 버는 거잖아. 그리고 요즘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일감은 많이 없습니다. 무조건 기술 배운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일을 많이 따와서 일을 많이 해야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일이 많이 없어요, 이게. 저기 월급 600, 700 되려면 한 가지 일을 고정적으로 있잖아요. 한 못해도 한 달에 한 20, 한 4일, 5일은 근무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근데 요즘에 그런 일이 흔합니까? 흔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기술자분들도 한 달 내도록 이렇게 일 잡고 하신 분들 많이 없어요. 뭐. 한 달에 보름도 못 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보름도 못 하면 저도 못 받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꾸준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일이 드문드문 있어요, 이게. 경기가 좋을 때는 아무 일이든 이제 막 잡아서 해도 다음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일 끝나고 나면 다음 일이 언제인지 몰라. 뭐 지금 하는 일이 뭐 이번 달이 끝난다. 그럼 8월 달에 또 일을 구해야 되는데 일이 안 구해져. 그럼 노는 거예요, 이게. 놀면 돈 못 버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기술을 배운다고 이분 말대로 600, 700 버는 게 아닙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직, 당연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로 고속도 가능한 좋은 직업이다. 그러나 기술적 인맥 노하우, 사업체 크기, 영업력 등등 시작부터 600, 700 생각만큼 쉽지 않다. 노가다판, 미장, 용접이든 청소 전문 업체든 상황만 차이 날 뿐 큰 틀은 마찬가지. 기술직은 내 몸이 재산이다. 다치면 월 6, 700 소득이 끊긴다. 기술직은 한 만큼 돈 버는 게 장점이지만 양날의 단점이다. 6, 700 벌려면 주말 휴일, 반납할 상황, 부지기수. 일을 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안 들어오면 쉬어야 하고 쉬고 싶을 때 성수기면 뛰어야 함. 일에 끌려다님. 결론은 6, 700 벌 수 있지만 다 그만큼 지위는 있다고 봅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요즘에 갑자기 많이 생긴 게 이런 청소업체, 청소업체. 유튜브에 그런 청소업체 같은 것들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요즘에는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특수청소 같은 것도 많아졌어요, 이게. 이것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제 청소업체 차린다고 일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막 차리면 안 됩니다. 유튜브 보면서 저 나도 할 수 있다. 막 차리면 안 돼. 그 차렸다가 잃었으면 어떡할 겁니까? 정말로. 유튜브한테 보면 약간 좀 그런 거 있거든요. 뭐 이제 그런 업체 같은 거 있잖아. 업체 같은 거 뭐 창업하게 도와주는 것도 있어. 근데 막 차리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그 차린 것도 돈이거든요. 이게. 막상 뭐 그분들은 돈 많이 번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유튜브 보면 요즘에 광고판 돼가지고 어떻게는 막 그런 업체 끌어들이려고 막 이렇게 광고용으로 영상을 찍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 그분은 돈 많이 번다고 하지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아 이게. 일단 이런 기술 분야는요. 몸이 재산이다. 맞아요. 이게 몸 관리 같은 거 엄청 잘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왜냐하면 다칠 일이 많이 생깁니다. 보통 이 기술 일이 연장을 많치기 때문에 다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그리고 사다리 타고 일한다거나 고충에서 일한다거나 뭐 위험한 상황이 많이 노출됩니다. 네. 에어컨 설치일은 또 위험한 게 그 실외기가 밖에 있잖아요. 그 밖에 이제 작업하다가 추락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돼 있어요. 아니면 사다리 타다 떨어져가지고 허리 다친 경우도 있고. 아니 고속 작업하다가 뭐 추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거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기술적 일이. 안전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좀 각종 화학용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피부나 기관지가 안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이런 그런 공사 현장 가보면 그 선명가루 있죠. 선명가루나 이제 그런 각종 먼지, 시멘트 가루 같은 게 막 올라오거든요. 그 카메라 화면을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방진 마스크 껴도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3M 방진 마스크 껴도 그게 전문 커버가 안 돼. 눈엔 다 들어오는 거야, 눈에. 예. 눈에 다 들어오고, 그리고 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코 풀잖아요. 시커먼 게 막 엄청 뿜어 나와, 이게. 그러면 굉장히 폐나 기관지가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사실 몸의 정 기술직은 거의 없습니다. 환경 바라고 하면 기술 못 배웁니다. 아시죠, 여러분? 뭐 환경 조건 바라고 하면 못 배워. 보통 기술 일하는 그런 현장 자체가 다 위험한 현장이고, 그리고 그런 어떤 환경적으로 좀 발암물질 같은 거, 화학물질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거 현장 같은 경우에도 철거 현장 가보면 다 뜯으면서 막 뜯으면서 막 그 선명가루, 시멘트가루 막 엄청 뿜어나. 그 얼굴에 다 튀기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은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철거하다가 뭐가 떨어지다가 내가 머리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 위험이 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치면 안 돼. 뭐 다쳐서 병원 시세지면 그 손해가 엄청 심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술도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절대 만만하게 보고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에 기술직도 좀 일을 못 구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워낙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거기다 요즘에 경기도 안 좋아서 그런 건설 현장도 많이 없고 인테리어 현장도 많이 없어요, 요즘에는. 요즘 리브랜드 많이 안 해. 리브랜드 큰 돈이잖아요. 부동산 사람도 안 좋아서 요즘에 집이 그렇게 잘 팔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리브레닝 현장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 앞으로 봐야겠지만 이 기술도 앞으로 살아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기술 배우면 무조건 돈 많이 번다. 그냥 그런 돈만 보고 무작정 뛰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